안녕하세요. 소방합격 노트입니다. 네, 오늘은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61번부터 80번까지 쭉 이어서 풀어볼게요. 경보 설비, 콘센트 설비, 조명등, 유도등, 무선통신 보조 설비까지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 구간인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61번 문제는 누전경보기 수신부를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누전경보기 수신부는 원래 습도가 높은 장소, 온도 변화가 급격한 장소, 화약류를 다루는 장소, 부식성 가스가 많은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보기를 보면 습도가 낮은 장소, 온도 변화가 급격한 장소, 화약류 취급 장소, 부식성 가스 체류 장소가 나와요. 여기서 정답은 습도가 낮은 장소예요. 왜 그럴까요? 기준에서 금지하는 건 습도가 높은 장소거든요. 습도가 낮은 곳은 오히려 문제될 게 없어서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온도 급변 장소, 화약류 취급 장소, 부식성 가스 체류 장소는 전부 설치 제외 조건에 그대로 해당해서 정답이 될 수 없어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가연성 증기나 먼지, 가스가 많이 차 있는 곳이나 대전류, 고주파 회로 영향을 받는 곳도 설치 제외 대상이에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습기 많으면 누전나서 고장나지만 습도 낮은 곳은 안전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3개를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습도예요. 장마철에 휴대폰이 물에 젖으면 고장나는 것처럼 습도가 높은 곳에만 설치가 금지되고 낮은 곳은 안전지대라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설치 제외 장소 목록이에요. 온도가 급변하는 곳, 화약류를 다루는 곳, 부식성 가스가 가득한 곳은 위험 표지판이 붙은 것처럼 아예 설치를 못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방폭이나 방습 같은 방호 조치예요. 우비를 입으면 비 오는 날에도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방호 조치를 해두면 원래 금지된 장소에도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방호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요. 남은 보기를 설치 제외 장소 목록이랑 하나씩 대조해봐요. 그러다 목록에 없는 습도가 낮다는 보기만 정답으로 남기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비상 콘센트 설비 절연 내력 시험 얘기예요.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일 때 1000V 교류 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몇 분간 견뎌야 하는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1분이에요. 왜 1분일까요? 절연 내력 시험 기준에서 150V 이하인 경우엔 1000V를 가하고 딱 1분만 버티면 합격으로 보거든요. 5분이나 10분, 30분은 다른 시험이나 다른 기준이랑 헷갈려서 나오는 오답이에요. 더 알아두면 전격 전압이 150V를 넘으면 가하는 전압 공식이 바뀌지만 견디는 시간은 여전히 1분으로 똑같아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1000원 내고 1분만 버티면 합격, 짧고 굵게 버틴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핵심 키워드 3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1분 견디는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만 버티면 통과하는 체력 테스트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1000V, 가하는 전압이에요. 150V 이하일 때는 무조건 1000V라는 정해진 강도로 시험을 걸어요. 세 번째는 150V라는 기준선이에요. 이 숫자를 넘느냐 안 넘느냐로 시험 전압 공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인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 1000V 교류 전압을 가한다는 걸 떠올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상태로 1분을 견디는지가 합격 기준이라는 걸 적용하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휴대용 비상 조명 등 문제예요. 지하상가나 지하 역사에는 보행거리 몇 미터마다 몇 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하상가나 지하 역사는 길을 잃기 쉬운 특수한 장소라서 기준이 25m마다 3개 이상으로 강화되어 있어요. 숫자를 서로 바꿔놓은 다른 보기들은 25와 50, 하나와 3개를 뒤섞어 놓은 함정이니까 세트로 정확히 외우셔야 해요. 더 알아두면 일반적인 다중이용업소나 숙박시설은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의 기준이고 지하상가와 지하 역사만 별도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지하상가는 254, 25m 걸을 때마다 삼총사 3개가 나타난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25m 설치 간격이에요. 복도에 소화기를 일정 거리마다 놓듯이 25m 걸을 때마다 한 세트를 놓아야 해요. 두 번째는 3개 이상 설치 수량이에요. 한 자리에 하나만 두지 않고 최소 3개를 세트로 갖춰놔야 여러 명이 나눠둘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지하상가나 지하 역사라는 장소 조건이에요. 이 강화된 기준은 아무데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하라는 특수한 장소에만 붙는 규정이에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문제의 장소가 지하상가나 지하 역사인지 확인하고요. 맞다면 25m라는 간격 숫자를 떠올리고요. 그 간격마다 3개 이상 설치라는 세트로 답을 고르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소형 피난 구유도 등 얘기예요. 표시면이 1:1 비율의 정사각형일 때 몇 밀리미터 이상으로 크기를 지정해야 하는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100mm예요.
왜 100mm일까요? 유도등은 소형, 중형, 대형으로 등급이 나뉘는데 소형이 정사각형일 때 최소 크기가 딱 100mm로 정해져 있거든요. 110, 120, 130은 100에서 살짝 늘린 함정 숫자니까 정확한 기준값을 모르면 헷갈리기 쉬워요. 더 알아두면 같은 정사각형 기준으로 중형은 200mm 이상, 대형은 250mm 이상으로 커지니까 소형, 중형, 대형 순서로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소형이니까 10cm 정사각형 딱 100mm부터 인정해준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형이라는 크기 등급이에요. 옷 사이즈처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뉘고 등급마다 최소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두 번째는 100mm 최소 크기예요. 손바닥 한 뼘 정도가 소형 유도등 정사각형 표시면의 최소 기준이에요. 세 번째는 1:1 정사각형이라는 모양 조건이에요.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일 때 기준이고 직사각형이면 계산법이 달라져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표시면 모양이 1:1 정사각형인지 확인하고요. 유도등 등급이 소형인지 확인하고요. 소형 정사각형 기준값인 100mm를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속보기 얘기예요. 작동 신호를 받거나 수동으로 동작시켰을 때 몇 초 이내에 몇 회 이상 소방관서에 속보할 수 있어야 하는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20초 이내에 3회 이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속보기는 신호를 받으면 20초 안에 소방관서로 자동 통보가 나가야 하고 한 번에 안 받아질 수도 있으니까 3번 이상 반복해서 속보해야 하거든요. 다른 보기들은 20과 30, 3번과 4번을 서로 뒤섞은 함정이라서 정확한 세트를 모르면 틀리기 쉬워요. 더 알아두면 속보기는 통보 후에도 소방관서와 상시 통화가 가능한 전용 전화 회선을 확보해야 해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20초 안에 3, 4번 전화벨이 울린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20초 통보 시간이에요. 물이 빠르게 끓어오르듯 신호를 받으면 20초 안에 자동 통보가 나가야 해요. 두 번째는 3회 이상, 속보 횟수예요. 전화가 한 번에 안 받아질 수도 있으니까 최소 3번은 반복해야 해요. 세 번째는 소방관서, 통보 대상이에요. 이 신호가 향하는 곳은 다른 어디도 아닌 소방관서라는 점을 정확히 짝지어야 해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통보 대상이 소방관서인지 확인하고요. 작동 신호를 받거나 수동으로 동작시켰을 때 20초 이내에 통보 기준을 떠올리고요. 3회 이상 속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맞춰서 답을 고르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경종의 소리 크기 기준이에요. 정력전압을 걸었을 때 경종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몇 데시벨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청취거리에서 몇 데시벨을 넘으면 안 되는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90데시벨 이상, 110데시벨 이하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작으면 못 듣고 너무 크면 귀에 무리가 가니까 하한선 90데시벨과 상한선 110데시벨을 함께 두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뒤바꾸거나 110을 130으로 바꾼 보기들은 흔한 함정이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더 알아두면 90과 110이라는 숫자는 측정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1m 지점에서는 90데시벨, 최소 청취거리에서는 110데시벨이에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최소는 90데시벨,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최대는 110데시벨에서 멈춘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90데시벨, 하한선이에요. 너무 작으면 못 듣는 알람시계처럼 1m 거리에서 최소 90데시벨은 나와야 다들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110데시벨, 상한선이에요. 너무 시끄러운 스피커는 귀를 아프게 하듯 최소 청취거리에서는 110데시벨을 넘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1m랑 최소 청취거리라는 측정 위치예요. 90데시벨은 1m 지점, 110데시벨은 최소 청취거리라는 서로 다른 기준점에서 잰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측정 위치가 1m 지점인지 최소 청취거리인지 구분하고요. 1m 지점에서는 90데시벨 이상인지 확인하고요. 최소 청취거리에서는 110데시벨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서 답을 고르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비상 콘센트 설비 전원회로 얘기해요.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최대 몇 개 이하로 해야 하는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10개예요. 왜 10개일까요? 전용 회로 하나에는 비상 콘센트를 10개까지만 연결할 수 있다는 게 기준이거든요. 2개나 3개는 다른 설비 기준이랑 헷갈린 숫자고 20개는 10개를 2배로 부풀린 함정이에요. 더 알아두면 전원 회로는 각 층에 2개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고 전선 용량은 동시에 3개까지 쓴다고 가정해서 계산해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두 손가락 활짝 펴면 10개, 전용 회로 하나엔 딱 10개까지만 이렇게 외워보세요.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10개 최대 설치수예요. 멀티탭 하나에 무한정 꽂을 수 없듯 전용 회로 하나에는 10개까지만 연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전용 회로 연결 단위예요. 다른 전기 제품과 섞어 쓰지 않고 비상 콘센트만을 위한 전담 회로선을 따로 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동시사용 3개, 용량 산정 기준이에요. 10개가 다 꽂혀 있어도 전선은 한꺼번에 3개만 쓴다고 가정해서 굵기를 정해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질문이 전용회로 하나당 설치 개수를 묻는지 확인하고요. 설치 개수 기준은 10개라는 걸 떠올리고요. 전선 용량 계산에 쓰이는 동시사용 3개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면 돼요. 다음은 68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불꽃 감지기의 유효 감지거리 얘기예요. 유효 감지거리가 20m 이상일 경우 몇 미터 간격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5m예요. 왜 5m일까요? 20m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1m 간격, 이상이면 5m 간격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까운 거리는 세밀하게, 먼 거리는 좀 더 넉넉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더 알아두면 공칭 시야각도 함께 표시해야 하는데 이건 5도 간격이 원칙이니까 감지거리 간격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20살 넘으면 어른답게 5걸음씩 여유 있게 걷는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20m 기준거리예요. 달리기 시합에서 20m 지점을 기준선으로 삼듯 이 문제도 20m를 경계로 간격 규칙이 달라져요. 두 번째는 5m, 20m 이상일 때 간격이에요. 먼 거리를 잴 때는 세밀하게 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20m 이상 구간에서는 5m씩 넉넉하게 간격을 둬요. 세 번째는 1m, 20m 미만일 때 간격이에요. 가까운 거리는 세밀하게 재야 하듯 20m 미만 구간에서는 1m씩 촘촘하게 간격을 설정해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유효감지거리가 20m 이상인지 확인하고요. 20m를 기준으로 이상 구간과 미만 구간을 나누고요. 이상이면 5m 간격, 미만이면 1m 간격임을 적용하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비상벨 설비나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배선 설치 기준 중에서 틀린 걸 찾는 문제예요. 전원회로는 내화 배선,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로 관이나 덕트에 설치, 그 밖에 배선은 내화나 내열 배선, 그리고 절연저항 측정 기준까지 4개 보기가 나와요. 정답은 절연저항 측정 기준을 설명한 마지막 보기예요. 왜 그럴까요? 실제 기준은 1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로 측정한 절연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보기에서는 220V 0.5메가옴이라고 되어 있어서 숫자가 틀렸어요. 나머지 3보기는 전원회로 내화 배선, 별도관이나 덕트 설치, 그 밖에 배선은 내화나 내열 배선이라는 실제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에요. 더 알아두면 절연저항 측정 기준 숫자는 250V, 0.1메가옴 조합으로 외워두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다른 설비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250V로 재서 0.1메가옴만 넘으면 통과. 이렇게 외워보세요.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절연저항 측정 숫자 250V랑 0.1메가옴이에요. 체온계로 정확한 온도를 재듯 절연저항도 정해진 전압과 기준값으로 정확히 측정해야 해요. 두 번째는 1경계 구역 측정 단위예요. 밤마다 출석을 부르듯 절연저항도 건물 전체가 아니라 1경계 구역마다 나눠서 측정해요. 세 번째는 내화배선이나 내열배선이라는 배선 종류예요. 화재에도 버티는 특수 전선을 쓰는 것처럼 전원회로는 내화배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나 내열배선을 써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보기마다 나온 배선 종류가 맞는지 확인하고요. 1경계 구역 단위로 측정하는지 확인하고요. 절연저항 숫자가 250V나 0.1메가옴과 다르면 그 보기가 틀린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비상경보 설비 설치 면제 얘기예요. 비상벨 설비나 자동식 사이렌 설비와 연동해서 작동하는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했을 때 어떤 장치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지구음향 장치예요. 왜 그럴까요? 방송 설비가 소리로 알리는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같은 소리 경보 역할을 하는 지구음향 장치는 중복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발신기나 수신기, 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이라 방송 설비랑 기능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더 알아두면 지구음향 장치는 각 층이나 구역에서 경보음을 울리는 스피커나 벨 역할을 하니까 같은 역할을 하는 방송 설비가 연동돼 있으면 굳이 중복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에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방송이 스피커로 대신 소리치니까 지구음향 장치는 쉬어도 된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구음향 장치 면제 대상이에요. 학교 종소리를 스피커 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소리내는 역할이 겹치는 지구음향 장치가 면제 대상이에요. 두 번째는 연동, 작동 조건이에요. 리모컨 하나로 TV랑 스피커가 같이 켜지듯 비상벨이나 사이렌과 연동해서 같이 작동해야만 면제가 인정돼요. 세 번째는 비상방송 설비, 대체 설비예요. 안내방송이 사이렌 대신 소리로 알려주는 것처럼 방송 설비가 경보 역할을 대신 맡아줘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소리로 경보하는 비상방송 설비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방송 설비가 비상벨이나 사이렌과 연동돼 있는지 확인하고요. 조건이 맞으면 같은 소리 역할인 지구음향 장치를 면제 대상으로 고르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설치 기준 중에서 틀린 걸 찾는 문제예요. 소방관서의 통신망으로 통보, 문화재에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데이터나 코드 전송 방식 부가 설치, 자동화재 탐지 설비 연동 이렇게 4개의 보기가 나와요. 정답은 문화재 관련 보기예요. 왜 그럴까요? 실제 기준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인데 문제 보기에서는 2개의 경계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숫자가 틀렸어요. 나머지 3보기는 통신망 통보, 데이터나 코드 전송 방식 부가 설치, 자동화재 탐지 설비 연동 전달이라는 실제 설치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에요. 더 알아두면 문화재 예외 규정은 별도 배선 공사가 어려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해서 감지기를 속보기에 직접 연결하도록 완화해 준 건데 그 범위를 딱 1개 경계구역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문화재는 소중하니까 딱 하나의 경계구역만 예외로 봐준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1개의 경계구역, 문화재 예외 범위예요. 귀한 유물은 딱 한 칸만 특별 취급하듯 문화재의 감지기 직결 예외는 딱 1개 경계구역까지만 인정돼요. 두 번째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연동이에요. 화재를 먼저 알아챈 감지기가 신호를 넘겨주듯 속보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해서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신호를 보내요. 세 번째는 통신망 통보예요. 전화로 신고하는 것처럼 속보기도 통신망을 이용해서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알려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연동이나 통신망 통보 같은 일반 원칙이 맞는지 확인하고요. 문화재 관련 보기가 나오면 예외 범위인 1개의 경계구역이 맞는지 숫자를 대조하고요. 숫자가 다르면 그 보기가 틀린 설명이에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비상방송 설비 음향장치 설치 기준 중에서 옳은 걸 찾는 문제예요. 음량 조정기 배선 방식, 방송 개시까지 걸리는 시간, 유도장애 방지, 다른 방송 설비와 공용할 때 차단 구조 이렇게 4개 보기가 나와요. 정답은 유도장애 방지에 관한 보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전기회로 때문에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실제 기준이랑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다 숫자나 표현이 틀렸어요. 음량 조정기 배선은 2선식이 아니라 3선식이어야 하고요. 방송 개시까지 소요 시간은 60초가 아니라 10초 이하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다른 방송 설비와 공용할 때는 차단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해요. 더 알아두면 이렇게 숫자나 긍정과 부정이 뒤바뀐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3선식, 10초, 차단 가능이라는 3가지를 세트로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전기랑 엉키면 안 되니까 따로따로 얌전히 이렇게 외워보세요.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도장애 방지, 옳은 원칙이에요. 옆집 전선과 내 전선이 섞이면 잡음이 생기듯 다른 전기회로 때문에 방송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해요. 두 번째는 10초 이하 방송 개시 소요 시간이에요. 라면이 익기도 전에 물이 끓는 짧은 시간처럼 화재 신고를 받은 뒤 방송이 나오기까지는 10초면 충분해야 해요. 세 번째는 3선식 음량 조정기 배선이에요. 세 가닥 실로 튼튼하게 매듭 짓듯 음량 조정기 배선은 2선식이 아니라 3선식으로 해야 해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자, 먼저 보기에 나온 숫자, 배선 방식이랑 소요 시간을 3선식 10초 이하와 비교하고요. 차단할 수 없다는 것처럼 부정 표현이 뒤집혀 있는지 확인하고요. 숫자와 부정 표현이 모두 맞는 유도장애 방지 보기만 정답으로 남기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객석유도 등 설치 개수 계산 문제예요.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 길이가 25m인 영화 상영관에 객석유도 등을 설치할 때 최소 설치 개수가 몇 개인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6개예요. 왜 그럴까요? 객석유도 등 설치 개수는 통로 길이를 4로 나누고 2를 빼는 공식으로 구해요. 25를 4로 나누면 6.25가 되고 여기서 2를 빼면 5.25가 나와요. 그런데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올림해서 계산하니까 최종적으로 6개가 되는 거예요. 5개는 소수점을 버리고 내림한 값이고 7개나 8개는 공식을 잘못 적용했을 때 나오는 오답이에요. 더 알아두면 이 공식은 4m마다 하나씩, 시작점은 이미 있다고 보고 하나를 뺀다는 원리예요. 다른 통로유도 등 개수 계산에도 비슷하게 소수점을 올려서 처리하는 원칙이 적용돼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25를 4로 나누고 2를 빼면 5.25, 소수점은 무조건 올림해서 6개 이렇게 외워보세요.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길이를 4로 나누고 2를 빼는 공식이에요. 4m마다 가로등을 하나씩 세우는 것처럼 통로 길이를 4로 나누고 시작점만큼 2를 빼서 개수를 구해요. 두 번째는 소수점 올림 규칙이에요. 택시요금 미터기가 소수점을 항상 올려 계산하듯 결과에 소수점이 남으면 무조건 위로 올려서 정수로 만들어요. 세 번째는 25m, 통로 직선 부분 길이에요. 줄자로 잰 통로의 실제 길이값이 공식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25m를 4로 나누면 6.25가 되고요. 거기서 2를 빼면 5.25가 되고요. 소수점이 남으면 올림해서 최종 6개로 답을 정하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유도등이랑 유도표지의 보행거리 기준 중에서 잘못된 걸 찾는 문제예요. 유도표지, 피난구유도 등, 복도통로유도 등, 거실통로유도 등의 보행거리가 각각 나오는데요. 정답은 피난구유도 등 보기예요. 왜 그럴까요? 피난구유도 등은 보행거리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출입구 같은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는 걸로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30m 이하라는 보행거리 숫자를 붙인 게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유도표지 15m 이하, 복도통로 유도 등 20m 이하, 거실통로 유도 등 20m 이하는 모두 실제 보행거리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에요. 더 알아두면 보행거리 기준이 있는 건 유도표지랑 통로 유도 등들이고 피난구유도 등이랑 계단 통로 유도 등은 위치나 설치 지점 중심으로 규정된다는 걸 구분해서 기억해두세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피난구는 걸어가는 거리가 아니라 문 위치가 기준, 30m는 낚시밥이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피난구유도 등 위치 기준이에요. 출입문 위에 항상 붙어있는 간판처럼 피난구유도 등은 걸어가는 거리가 아니라 문 위치로 설치 기준을 정해요. 두 번째는 20m 통로 유도 등 보행거리예요. 복도와 거실을 걸어가는 통로마다 20m 걸을 때마다 유도 등을 하나씩 마주치게 배치해요. 세 번째는 15m 유도표지 보행거리예요. 유도표지는 불이 안 들어오는 표지판이라 좀 더 자주 눈에 띄게 배치해야 해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보기가 피난구유도 등인지 확인하고요. 피난구유도 등은 위치 기준이라 보행거리 숫자를 붙이면 틀린 것이고요. 나머지는 15m나 20m 보행거리 숫자가 맞는지 대조하면 돼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무선통신 보조설비 용어 정의 중에서 옳은 걸 찾는 문제예요. 혼합기, 분배기, 증폭기, 누설동축 케이블 이렇게 4개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네, 정답은 누설동축 케이블에 대한 보기예요. 왜 그럴까요? 누설 동축 케이블은 동축 케이블의 외부 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이라는 정의가 실제 기술 기준의 표현이랑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보기들은 용어랑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요. 첫 번째 보기는 사실 분배기의 정의고, 두 번째 보기는 사실 혼합기의 정의고, 세 번째 보기도 증폭기가 아니라 혼합기 쪽 정의에 더 가까워요. 네, 정리해드리면 혼합기는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하는 장치, 분배기는 전송로가 분기되는 지점에 설치해서 신호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장치, 증폭기는 약해진 신호를 다시 증폭해주는 장치예요. 이 세 개는 항상 서로 뒤섞여서 출제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누설 동축 케이블은 케이블에 숨구멍을 뚫어서 전파가 슝 새어나가게 한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혼합기, 신호조합이에요. 여러 채소를 원하는 비율로 섞어 믹서기로 갈듯 2개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해서 출력을 만들어요. 두 번째는 분배기, 신호분기예요. 수도관이 여러 집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처럼 신호의 전송로가 갈라지는 장소에 설치해서 신호를 나눠줘요. 세 번째는 증폭기, 신호증폭이에요. 라디오 볼륨을 키우듯 멀리 가면서 약해진 신호를 다시 크게 키워줘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보기의 설명이 혼합기 신호조합의 정의인지 확인하고요. 분배기, 전송로 분기의 정의랑 헷갈리지 않았는지 보고요. 증폭기, 신호 증폭 정의까지 세 가지를 원래 이름과 정확히 맞춰보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용어 정의 문제예요.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하고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뭐라고 부르는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경계구역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준상 경계구역은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의돼 있거든요. 방호구역은 소화설비가 담당하는 구역, 방수구역은 스프링클러 헤드가 물을 뿌리는 구역을 뜻하는 다른 개념이고 화재구역이란 용어는 실제 규정엔 없어요. 더 알아두면 경계구역은 하나의 수신기가 화재를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최소 관리 단위인데 원칙적으로 면적이나 길이 기준으로 세분돼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불이 나면 경계 서듯 지켜보는 구역이라서 경계구역 이렇게 외워보세요.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계구역, 정답 용어예요. 경비원이 담당 구역을 정해 순찰하듯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수신하고 제어하는 담당 구역을 경계구역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방호구역, 헷갈리는 용어예요. 우산이 비를 막아주는 범위처럼 방호구역은 소화설비가 보호해주는 범위를 뜻해서 경계구역과 달라요. 세 번째는 발신, 수신, 제어라는 정의의 핵심 동작이에요. 전화를 걸고 받고 통화를 이어가는 과정처럼 이 세 동작을 모두 할 수 있는 구역인지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문제에 나온 동작이 발신, 수신, 제어 세 가지인지 확인하고요. 이 조합이 소화설비 개념인 방호구역이랑 다름을 구분하고요. 화재 신호 관련 정의니까 경계구역을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내열 배선에 쓰는 전선 종류 중에서 아닌 걸 찾는 문제예요.
버스덕트 600V 일종 비닐절 연전선, 0.6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케이블, 450kV 저독성 난연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정답은 600V 일종 비닐절 연전선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열 배선용 전선 목록에는 EP 고무나 가교, 폴리올레핀처럼 특수한 내열 소재로 만든 전선이나 케이블만 들어가 있는데 일반 비닐절 연전선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버스덕트,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 케이블,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은 모두 실제 내열 배선 목록에 있는 전선이에요. 더 알아두면 내열 배선은 화재가 나도 일정 시간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회로에 쓰이니까 일반 비닐절 연전선처럼 열에 약한 재료는 빠지고 EP 고무나 가교 폴리올레핀 같은 내열 소재만 인정돼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비닐절 연전선은 불나면 힘 못 써. 내열엔 특수 코팅 전선만 인정. 이렇게 외워보세요.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EP 고무나 가교, 폴리올레핀 같은 내열 소재예요. 냄비 손잡이에 특수 코팅을 하듯 내열 배선 전선은 열을 견디는 특수 소재로 만들어야 해요. 두 번째는 600V 일종 비닐 절연 전선 제외 대상이에요. 일반 비닐 장갑처럼 뜨거운 걸 만지면 바로 녹는 소재라서 내열 배선 목록에서는 빠져요. 세 번째는 버스덕트 포함 대상이에요. 금속 덕트 안에 전선을 넣어 보호하는 방식으로 튼튼한 통로처럼 내열 배선 목록에 포함돼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보기에 EP 고무나 가교 폴리올레핀 같은 내열 소재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버스덕트처럼 내열 배선 목록에 실제 포함된 항목인지 대조하고요. 단순 비닐절 연전선처럼 특수 소재 표시가 없는 걸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비상 콘센트 설비 전원회로 설치 기준 중에서 틀린 걸 찾는 문제예요. 풀박스 철판 두께, 전용 회로당 설치 개수, 전원 회로의 전압과 공급 용량, 주배 전방 구성 이렇게 4개 보기가 나와요. 정답은 전압과 공급 용량에 관한 보기예요. 왜 그럴까요? 실제 기준은 공급 용량이 1.5kVA 이상인데 문제 보기에서는 3kVA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숫자가 틀렸어요. 풀박스는 방청도장한 1.6mm 이상 철판, 전용 회로당 10개 이하, 주배 전반에서 전용 회로로 구성한다는 나머지 세 보기는 모두 실제 설치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에요. 더 알아두면 단상교류 220V의 공급 용량 1.5kVA는 비상 콘센트 하나가 필요한 최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기준이니까 다른 3상 기준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1.5kVA면 충분한데 3은 과장된 함정 숫자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1.5kVA 공급 용량 기준이에요. 가정용 콘센트 하나가 감당할 전력을 정해두듯 비상 콘센트 전원회로는 최소 1.5kVA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10개 이하 전용 회로당 설치수예요. 멀티탭 하나에 무한정 꽂을 수 없듯 전용 회로 하나에는 콘센트를 10개까지만 연결해요. 세 번째는 1.6mm 이상 철판 풀박스 재질이에요. 튼튼한 방패처럼 풀박스는 방청도장한 1.6mm 이상 철판으로 만들어서 열과 부식을 견뎌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보기 속 공급 용량 숫자를 1.5kVA와 비교하고요. 전용 회로당 설치수가 10개 이하인지 확인하고요. 철판 두께가 1.6mm 이상인지까지 맞으면 숫자가 다른 보기만 틀린 거예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무선통신보조 설비의 누설동축 케이블 고정 얘기예요. 금속재 지지금구를 사용해서 벽에 고정할 때 몇 미터 이내마다 고정시켜야 하는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4m예요. 왜 4m일까요? 화재로 케이블 피복이 없어져도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재 지지금구로 벽이나 천장, 기둥에 단단히 고정해야 하거든요. 이 3호는 4m라는 정확한 간격을 모르고 임의로 추측했을 때 나오는 오답이에요. 더 알아두면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4m 고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불에 잘 안 타는 공간이라 케이블이 떨어질 위험이 낮기 때문이에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케이블이 사방으로 안 흔들리게 4m마다 꽉 붙잡는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네,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4m 고정 간격이에요. 빨랫줄을 일정 간격마다 고리로 잡아주듯 누설 동축 케이블도 4m 이내마다 지지금구로 고정해야 해요. 두 번째는 피복 소실 시 낙하 방지 고정하는 이유예요. 옷이 다 타도 뼈대는 남듯 화재로 겉 피복이 없어져도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 예외 조건이에요. 불이 잘 안 붙는 방 안에 물건을 두면 안전한 것처럼 이런 공간에서는 고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설치 장소가 불연재료 반자 안이라는 예외 조건인지 확인하고요. 예외가 아니라면 피복 소실 시 낙하 방지라는 목적을 떠올리고요. 이를 위한 고정 간격인 4m를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발신기 표시등 얘기예요.
이 발신기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 부착면으로부터 몇 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어야 하는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15도 이상, 10m 이내예요. 왜 그럴까요? 표시등 불빛은 부착면에서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에서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어야 한다는 게 실제 기준이거든요. 나머지 보기들은 15와 10, 25와 15, 20 이렇게 각도랑 거리 숫자를 서로 뒤섞거나 부풀린 함정이니까 정확한 세트를 모르면 틀리기 쉬워요. 더 알아두면 이 15도, 10m 기준은 감지기가 작동했을 때 사람들이 발신기 위치를 멀리서도 빠르게 찾아서 화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보장하는 규정이에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15도로 빛나서 10m 밖에서도 찾는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15도, 식별 가능 각도예요. 손전등 불빛이 앞을 넓게 비추듯 표시등 불빛은 부착면에서 15도 이상 넓게 퍼져 보여야 해요. 두 번째는 10m, 식별 가능 거리예요. 교실 뒤에서도 칠판 글씨가 보이듯 부착 지점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도 표시등이 잘 보여야 해요. 세 번째는 적색등, 등의 색상이에요. 빨간 신호등이 눈에 확 들어오듯 표시등은 반드시 적색으로 해야 눈에 잘 띄어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등의 색상이 적색등인지 확인하고요. 식별 가능 각도가 15도 이상인지 확인하고요. 식별 가능 거리가 10m 이내인지까지 맞춰서 정답을 고르면 돼요. 여기까지 61번부터 80번까지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쭉 훑어봤는데요. 경보 설비, 콘센트 설비, 유도등, 무선통신보조 설비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어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라 헷갈리기 쉬운데 오늘 알려드린 암기 팁으로 세트로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실전에서 훨씬 든든하실 거예요. 오늘도 한 문제에 합격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